우선 제가 이 안티에이징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가 활용했던 그런 꿀팁들부터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리더님들께 저도 막 찾아봤던 정보들을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우선, 안티에이징.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필요성에 대한 공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름과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이 저하된 그런 모습의 피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노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최적의 그런 내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른쪽에 이런 탱탱함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얼리 안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얼리 안티 에이징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리더님들 이렇게 보면 혹시 네 김태영 리더님 어 얼리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쵸. 들어보진 않았지만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혹시 강신모 리더님 혹시 얼리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태영 리더님처럼 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딱 듣자마자 무슨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안티에이징을 미리미리 하자라고 해서 얼리 안티에이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트렌드고, 그리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화장품이나 이런 매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천천히 즐겁게 나이 들고 싶은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얼마 전 저희 팩을 하는 아티스트리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대 후반에는 저는 이 레티놀이나 탄력이나 뭐 안티에이징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30대가 되면서 안티에이징에 더 급격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20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20대 혹은 10대부터 안티에이징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친한 동생들, 20대 동생들이 보면 너무 관리를 잘해요. 30대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을 훨씬 더 많이 챙겨 먹고, 얼굴, 운동, 자기만의 그런 루틴들을 정말 잘 그렇게 이렇게 채운 하루를 보내는 20대들을 저도 많이 보곤 합니다.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몇 가지를 제가 좀 뽑아왔어요. 이 싱글즈라는 잡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거기에 2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얼리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2%나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공부하고 화장품을 내가 써보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특별한 또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딱 많이 했어요. 저는 이 1번을 보고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다 봤거든요. 제가 다 뽑아오고 싶었지만 몇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노화가 시작된 후에 우리는 보통 주름이 좀 생겼네? 라고 해서 탄력 관리를 하고, 안티에이징 크림을 좀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미리 노화 현상을 관리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얼리 안티에이징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이 트렌드 자체가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늙고 싶지 않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걸 파헤쳐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늙고 싶고 이 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 안티에이징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질문이 얼리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거의 절반, 40%가 노화 증상을 늦출 수 있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리고 빨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라는 답변이 거의 100%의 대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노화 증상을 늦출 수 있어서라는 비율, 이 43%. 사실 이 MZ 세대에 있어서 얼리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예쁘고 싶어, 젊고 싶어가 아니고 좀 미래에 대한 스마트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보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가? 이거 20대 답변입니다. 95%예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나이랑 상관없이 안티에이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이 답변. 이전보다 안티에이징에 관심 많아진 이유가 두 가지 이 질문을 좀 받아들이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어서, 그리고 31%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요즘 챌린지나 루틴 이런 것들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저희도 저희 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아무 비즈니스 하지 않는 친구들도 루틴하고 챌린지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에 있어서 철저한 이 자기 관리 때문에 얼리 케어의 신드롬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리 안티에이징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답변에 20%의 40%가 이미 얼리 안티에이징을 나는 실천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왜 충격적이냐면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 물론 열심히 관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건강기능식품을 에이 하고 안 먹거나, 그리고 아이크림이나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주름 생기면 바르지 하는 스타일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들의 친구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젊은 세대들에서부터 이미 얼리 엔티에이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요즘 세대별 특징을 좀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방향이 뭘까 했는데 40%가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7%가 노화 현상을 최대한 예방하는 거. 그리고 22%가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질문 보면요. MZ 세대에게 노화는 그냥 단순히 늙었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글들에도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 나이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11%밖에 없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나 지금 더 어려지고 싶어, 어, 주름 하나도 안 생기고 싶어, 이 뜻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인식이 그냥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맞춰서 제가 앞쪽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즐겁고 건강하게 늙는 걸 좋아하는 MZ세대, 그게 바로 이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를 또 탄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좀 즐겁게, 그리고 재밌게, 여유롭게 관리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면 어때요? 시간 촉박하면 막 이렇게 거상하고 싶고요. 막 병원 가서 땡기고 싶고 이렇지, 지금부터 천천히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지금부터 천천히 이걸 내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예쁘게 늙어야지 라는 생각을 20대들이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얼리 안티에이징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69%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리 안티에이징을 실천하는 방법, 어떤 걸 실천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30%가 화장품 사용이었고요. 그리고 운동과 식이 조절이 47%, 뭐 마사지, 시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사용이 운동과 식단 조절만큼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운동, 식단, 화장품, 결국에 자기 관리거든요. 집에서 하는 자기 관리. 아, 제가 화면을 자꾸 이쪽으로 보는 게 여기 얼굴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의 47%, 아니, 저기 77%가 자기 관리에 해당한다라는 걸 보면은, 아, 결국에는 뭔가의 이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평소에 천천히 루틴화해서 관리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싶은 안티에이징 부위는 뭐 얼굴이 당연히 즉 바로 딱 보이는 부위니까 6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피와 몸까지. 이 그림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요. 여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제가 이 얼굴에 대한 안티에이징 질문만 뽑아왔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탈모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한 잡지 내용은, 기사문은 제가 이따가 그 미팅이 끝난 뒤에 한 번 더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든 관리하는 토털 안티에이징을 선호하는데 거기에서 운동과 식단 조절, 화장품과 같은 평소에 할 수 있는 홈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가장 많이 구매한 안티에이징 제품은 뭘까? 라는 질문에 에센스, 크림이 거의 뭐 45%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센스, 고농축된 이 에센스에 많은 분들이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성분을 34%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효과나 텍스처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에 그 20대, 30대 친구들도 예전처럼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성분을 찾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좀 신경 쓰나? 라는 질문에 74%가 그렇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금액만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이 어떤 성분이냐라는 질문에 34%가 콜라겐이었고요. 26%가 레티놀이었고, 그리고 16% 비타민C, 뭐 펩타이드, 이렇게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레티놀, 니즈만 봐도요, 거의 60%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대, 30대 친구들한테도 안티에이징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앞쪽에 가장 니즈를 품고 있는 게 콜라겐, 레티놀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리더님들께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안티에이징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왜 늙을까? 그냥 계속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우리 피부를 보면요. 표피랑 진피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표피는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내부를 보면 진피다. 그냥 가볍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피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이다라고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좀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서울은. 그런 안 좋은 환경 오염, 그리고 좀 안 좋은 스트레스, 그리고 좀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 먹는 나의 식습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점점 더 콜라겐이 좀 파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파괴가 되면 탱탱했던 피부가 좀 굴곡이지고, 굴곡이지면서 주름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레티놀을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이 레티놀은 이 콜라겐을 좀 균일하게 복구시켜준다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레티놀이 뭘까라고 보면요. 이 레티놀은요, 비타민 A의 유도체, 비타민 A의 그냥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성분입니다. 현재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와 있는 식약처 고시 성분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레티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능성으로 이거 주름에 완전 효과가 있어, 탄력에 효과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티놀의 효과와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탄력에도 좋고, 주름에도 좋은데, 얘가 너무나 강력해서 좀 부작용들이 있어요. 좀 불안정한 그런 포뮬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잘못된 사용이 있다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렵거나, 혹은 막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각질이 과하게 막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티스트리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했고, 흡수력을 높인.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극을 좀 줄인, 흡수력을 높인 그런 레티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타겟팅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 기술이에요. 이 타겟팅 컴플렉스가. 그럼 이게 뭐냐라고 보면요. 아티스트리 레티놀의 핵심인 거예요. 얘가. 다른 레티놀이랑 차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타겟팅 컴플렉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콩에서 추출한 이소폴라본과 그리고 사과 추출물, 그걸 기반으로 한 타겟팅 컴플렉스, 특허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의 장점, 피부에 효과적으로 더 흡수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레티놀에다가 우리 특허 기술인 이 타겟팅 컴플렉스를 합쳐서 우리 아티스트리 레티놀 제품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부작용들이 좀 있었어요. 좀 건조하거나 각질이 과잉 탈락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집중 탄력 성분을 넣고 뉴트리션 성분을 넣고 수딩, 컴플렉스를 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집중 탄력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기존의 레티놀에서 탄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펩타이드랑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3가지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비타민이죠. 걔가 추가적으로 그 성분에 들어가니까 얘가 좀 피부가 좀 탱탱하고 좀 산화에서 항산화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맑고 좀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펩타이드랑 비타민 C, E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시키는 데 도움 주는 다양한 뉴트리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린티라든지 그리고 콩, 소이, 뭐 리코리스, 뭐 사과, 뭐 해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피부 건강까지 생각한 뉴트리션 성분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아까의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히알루론산, 뭐 세라마이드,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일 있죠. 이 오일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요. 얼굴에 바르는 마지막 오일.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스코알란, 뭐 시어버터, 이런, 아주 보습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까지 이 레티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요, 실제로 임상 실험 결과에서, 깊은 주름 있죠. 깊은 주름도 30%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톤, 탄력, 뭐 당연하고 미세 주름은 43%나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속 보습은 93%나 이렇게 효과를 본다고 해요. 사실 얘가 부작용이 건조함이지만 얘가 잘 사용하면요. 굉장히 촉촉하고 좀 오히려 윤기 있고 톤이 균일한 그런 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보완했지만 아무래도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이제 제가 뒤쪽에서 잘 사용하는 꿀팁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르냐?
사실 얘가요, 굉장히 작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다른 앰플이나 에센스류보다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소량을 발라도 효과가 강력한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소량을 발랐지만 지금 좀 많이 바르기는 해요. 많이 발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건 뭐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량만 발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짜면요, 아주 앞에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소량만 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제가 지금 거울이 안 보이나? 이렇게 그냥 어머, 요런 식으로요. 작게 좀 이렇게 발라서 톡톡 두드려서 바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얼굴, 볼 쪽의 탄력, 그리고 목 부분, 그리고 팔자 부분까지 내가 좀 주름이 신경 쓰인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톡톡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눈두덩이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전 눈가를 바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 아래랑 여기 까치 주름 쪽 있죠. 여기에 톡톡해서 주름 부위에 좀 많이 흡수시켜주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실 비즈니스 시작할 때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지만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용을 했을 때 저한테 너무 과영량이다 이러고 두 번째는 안 쓰고 결국에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아깝죠. 근데 제가 그때 사용법을 참 몰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랬더라고요. 얘를 처음부터 뭐 이렇게 소량 바르지 않고 막 좀 좋다고 해서 또 많이 발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피부가 조금 약 울긋불긋 뾰루지들도 있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강력한 성분이 잘 사용했다면 여드름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레티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임상실험 결과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잘못된 좀 사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과영량이다 이러고 두려워서 잘 안 썼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통씩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저도 그냥 모르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효민 리더님께서 1월 정도부터 제가 사용한 지 한 3개월 정도? 12주 정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효민 리더님이 피부에 여기 눈가나 이런 데 웃을 때도 굉장히 피부가 좀 탄탄해졌다. 좀 주름이 우리 웃을 때 보면은 막 당연히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레티놀을 애정하고 많이 바르고 있고요. 이 제품을 잘 사용하신다면은 20대도 저처럼 두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지켜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강력하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면은 좀 안 좋은 그런 궁합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있죠? 뚜껑 따서 희석해서 쓰는 거. 그 제품은 음, 피부가 난 뭐 이리저리 발라도 괜찮다 하시면은 좀 시간의 간격을 한 5시간 정도 두고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난 이거 두 개를 무조건 다 바르고 싶어 하시면은 아침에 오히려 자외선을 받을 때 비타민 C가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히알루론산 비타민 C를 쓰고요. 얘는 무조건 밤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은. 그래서 밤에 레티놀을 사용하시면은 번갈아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이거 두 개를 사용하면은 좀 예민할 것 같은 아주 그런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막 놀라 자빠지는 그런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만 쓰세요. 비타민 C를 쓰시던지 레티놀을 쓰시던지. 그래서 나의 니즈에 맞게 하나만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레티놀과 함께 하면 좋은 조합도 있어요. 어떤 조합이 있을까? 레티놀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덕분에 얘가 피부를 좀 더 이렇게 보습이나 수분이나 이런 생기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레티놀은 세라마이드나 펩타이드 성분도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 너무 재밌는 건 이 레티놀 안에는 세라마이드도 있고요. 펩타이드도 있어요.
음. 그리고 세라마이드나 펩타이드나 나이아신이 있는 제품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얘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어요. 슬리핑 마스크팩에. 그래서 제가 이거 11월에 바를 때 항상 슬리핑 마스크팩과 함께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슬리핑 마스크팩을 매일 발랐는데 이 친구와 함께 발라서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거. 또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게 바로 우리 단백질 크림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는 퍼밍 쓰다가 4월 정도 되고부터 퍼밍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제가 단백질 크림으로 바꿨거든요. 체인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가볍게 발리고 또 지금 같은 계절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데 이 친구들이 이 레티놀 제품과 함께 쓰면은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바로 수프림 LX 제품입니다. 여기에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또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에 조금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꿀팁들 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저희 파트너 중에도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친구도 사서 바른 거예요. 근데 다음날 얼굴이 막 붉게 막 올라오고 막 뾰루지처럼 아무튼 막 붉게 됐대요. 좀 이렇게 피부가 뭐지 난리 났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그 친구가 두려워서 두 번째 날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격일로 한번 써봐. 혹은 좀 간헐적으로 써봐. 꼭 격일이 아니더라도. 바르고 이게 어차피 강력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바르고 좀 뒤에 레티놀을 좀 바르고 또 바르고 좀 간격을 점차적으로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우리 늙지 않게 좀 슬로우 에이징을 안티 에이징을 해준다는데 사용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좀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서 내 피부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 시험해 보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궁합이 좋은 제품들과 듬뿍 함께 보습을 잘 해주시면 아까 보여졌던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그냥 레티놀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 추세가 이렇더라.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20대, 30대에게도 충분히 이 안티에이징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은 자료를 뒤지고 뒤져서 공부를 해서 리더님들께 정보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잘 사용하고 경험을 잘하고 있고 효과를 보더라도 좋은 그런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늙고 싶지 않잖아요. 조금 더 천천히 늙고 싶잖아요. 이 천천히 늙음에 또 아주 큰 부분이 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 학생으로 계속 남아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는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리더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제가 애정하는 이 제품을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레티놀 프로모션은 이틀 전에 1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이 제품은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